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그리고 이대로 무너져 내리느냐를 결정한 갈림길의 선거입니다. 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을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라, 공정한 길을 가라, 정의로운 길을 가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길을 가라 하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전달하시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느끼겠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로서 유능한 일꾼의 일머리로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직장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은 또 없는 대로, 국민 모두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자리가 없고 60대 이후에는 인생에 낙이 없는 이런 우리들의 피폐한 삶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꿔주시겠습니까?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한 거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번에 오세훈 시장 저 서울시청으로 보내주시면,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으로 보내주시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부 잘못된 것을 되바꿀 수 있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해서 정권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 꼭 지켜주시고요. 대선에 나가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모두 함께 바꿔서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주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요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상욱 연구위원장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니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도 지켜주시면서 유세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연설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21대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윤희숙 국회의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웃고 있지만 4년 동안 힘드셨죠? 뭐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다요?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 봤습니다. 보다 일자리도 다 없애고 아파트 값은 오르고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너무 무능하죠? 무능한 것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하는 사람한테 화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피한 짓을 해놓고 창피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국민이 창피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투기꾼만 세금 왕창 물려서 잡으면 된다 그래놓고 지금 뭡니까? 저는 이 정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 집 딱 하나만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장차관에다 국회의원에다 지자체에다 다 땅 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H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만 잡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발정보 내놓으라고 난리였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놓고 창피한 줄을 몰라요. 박영선 후보 뭐라 그럽니까 지금? 특검하세요. 누가 보면 자기가 야당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야당이 땅 투기한 줄 알겠어요. 창피한 줄을 모르니 국민이 창피합니다. 저 이것도 참을 수 있어요. 무능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거,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뭘 봤어요? 틈만 나면 네 편 내 편이 갈라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반복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거?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재작년에 서초동 광화문 국민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문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서초동의 민의를 받아들이겠다. 서초동만 국민이고 광화문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야만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이 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박영선 후보가 본인이 미래를 향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뭡니까? 미래의 가치가 뭐죠? 국민 하나하나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게 미래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국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회개한 말을 만들어낸 3인방을 캠프에 박아넣었어요.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미래를 얘기합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귀하게 대접받는 게 미래예요. 미래를 가져오는 게 미래를 향한 후보입니다. 피해자는 안 중요하고 자기 동료 국회의원만 중요하다는 게 그게 미래입니까? 지긋지긋한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세훈 후보는 손편지 쓰신 거 보셨죠? 오세훈 후보는 20년 전에 선거 비용 투명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선거가 이 정도라도 깨끗해진 것은 오세훈 후보의 공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가져오는 게 미래를 향한 후보입니다. 오세훈 후보 손편지 보시면 10년 동안 반성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을 반성했고 10년 동안 서울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편가르기 정부 좀 바꾸려면 서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반성하고 준비한 오세훈 후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희숙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합니다.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저희 당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이번 선거를 미래와 과거의 대결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박영선 후보는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지지율표만 보다 알 수 있는 거를 모르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박영선 후보! 지지율표를 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는 20대이고 60대이고 70대입니다. 당신은 과거도 싫어하고 미래도 싫어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미래도 싫어하고 과거도 싫어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어렵게 한 부동산 문제, 방금 전에 우리 부동산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님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행동 강령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면은 전월세 가격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면은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후보를 이번 선거에서 똑 떨어뜨려 주시면은 여러분 모두의 혈압이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꼭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다시 한번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음 선거에서도 다다음 선거에서도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송파을 배현진 국회의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종합운동장과 석촌호수의 도시 송파을에서 여러분 뵙기에 찾아온 배현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세훈으로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세 분께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상기시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요. 가끔 답답할 때 마스크 쓰고라도 한강 나가시죠? 예, 한강의 밤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세계 제1의 도시 수도 서울의 시장은 연습할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일 잘 해본 오세훈,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오세훈을 뽑아서 서울의 영광, 서울의 새로운 르네상스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짧게 스쳐가는 봄이 한 걸음만 저희에게 성큼 마스크를 벗은 채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은 이렇게 힘들게 지나지만 오세훈 시장이 열어줄 내년의 봄은 더욱더 따뜻하고 예전에 그러했듯 찬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2번 밀어주시고 저희 국민의힘을 믿어주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현진 원내 부대표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 광장 집중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맨 먼저 저희 당의 원내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주호영 원내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 주호영 원내 대표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주호영이 아니고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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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세 번 부르고 화이팅 한번 하고 딱 절도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하고 싶은 말 하니까 속이 시원하죠? 이게 얼마만입니까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분 자랑스러웠습니까?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요. 부끄럽고 부끄럽지요? 네. 이번 선거 왜 합니까? 서울 부산 선거 왜 합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제1, 제2 도시의 시장들이 성추행으로 죽고 재판받고 이래서 하게 되는 거죠. 800몇 억이 그 민주당 소속 두 사람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죠. 그런데 선관위는 왜 이번 선거 뭐 때문에 하는지 묻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당원들은 무엇 때문에 선거합니까를 시민에게 합법적으로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주위에 왜 이 선거가 있게 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십시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 같이 모시는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박원순이 뭐 잘못했냐고 어제까지도 난리치고 있죠. 그리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을 선대본부에 다 넣어서 2차 가해하고 있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거돈 시장은 작년에 어떻게든 국회의원 선거 넘겨보려고 감추다가 선거 지나서 밝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선거 후로 재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루어서 지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자기 당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맡기고 후보를 내서 이렇게 뽑아달라고 할 염치가 있습니까? 염치 없죠? 민주당 정권 지난 4년, 박원순 시장 지난 9년 우리나라 잘 됐습니까? 서울시 잘 됐습니까? 공정과 정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청와대 8개 부서가 관계해서 대통령 친구를 시장 만드는데 동원이 됐는데 수사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몸통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 여러분 장관 자격 되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온갖 괴변으로 정의를 짓밟고 검찰을 짓밟은 사람들이 이 정권의 법무부 장관 한 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다락같이 올라서 전세 대란 일으켜놓고 이제 또 공시지가 19.9%나 올려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도 재산세를 못 내서 집을 팔아야 될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얼마나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랐는지를 아파트별로 선거 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조세 저항 공시지가 개정운동 벌이시는 거 아시죠? 주위에 전부 당신은 이번에 세금 얼마 내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시고 이 정권이 더 이상 서울시정을 펴고 우리나라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들고 계시네요. LH 투기 의혹. 서민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검찰의 수사를 맡겨서 전국에 몇 년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꾼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 막아놓고 4월 7일 넘겨보려고 특검하자고 합니다. 특검 협상을 하는데 잘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 특검에서 밝혀지는 것이 주로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기초의원들 대부분 민주당인데 개발 정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받은 것은 큰 실수라고 난리인데 혹 시간을 끌다가 이번 4월 7일 이후에 특검 안 한다고 허지부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눈 부릅뜨고 반드시 특검해서 공직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사람들 색출 처벌해야 되겠죠? 우리 민주당 후보 장관 청문회 할 때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할 거리도 안 된다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 꺼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본 청문회 중에서도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 처음 봤어요. 우리 지금 네거티브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요. 민주당 후보들 서울 부산서 지금 오로지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네거티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패색이 짙고 막판에 할 것 없으면 상대방 헐뜯는 것밖에 하지 않죠?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그런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이 낮으면 구청장 광역의원 대부분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쪽만 투표율이 높고 우리가 투표율이 낮으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이 힘과 정을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아는 분들 주위 분들에게 4월 7일 또는 그 전에 사전투표를 해서 반드시 서울시장 바꾸고 부산시장 바꿔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1년여 남은 서울시장 자리 처음 해보는 사람은 업무 파악하다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는 바로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로부터 쾌도 남마로 서울의 밀린 시정 잘못된 거 다 바로 고칠 수 있는 후보가 맞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망쳐놓은 국정 서울시정 바로잡을 후보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밖에 없다고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오세훈 3번 연호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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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주호영 원내대표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나경원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섰지만 마음은 뭐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마음은 결기 있게 모인 거 맞으시죠? 이제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첫 선거운동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아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로 가는 그 첫걸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맞습니다.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 승리는 바로 정권 교체의 시작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왜 하느냐 이거 물어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번 선거 왜 합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리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후보를 정말 버젓이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황당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범죄를 심판하기는커녕 그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여성시장 한번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세훈 후보 만들어주셨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밀어서 범죄 심판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의 첫걸음이라고.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선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값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공시지가 오르는 거 보고 눈이 막 튀어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값 잡기는커녕 LH 사건으로 우리들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근데요, 박영선 후보 공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영선 후보 공약은 이 5년 동안 뭘로 집을 짓겠냐? 민간이 집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또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공공, 서울에서는 SH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LH였습니다. 여러분, 공공이 또 주도하게 되면 LH 사건 2가 발생할 거라고 여러분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민주당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정말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분노했습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비상식을 상식으로,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망쳐놓고 오늘은 또 북한 미사일 도발 소식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계속해서 참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 4월 7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범죄 심판, 정권 심판. 저는 이번 4월 7일 선거는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야권 단일 후보
저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신 것, 국민들의 정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넘어서 국민의 승리로 저희가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안철수 대표도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소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당이 더 좋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섭섭하시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신난다고도 하십니다. 이제는 그 작은 차이 극복해서 정말 하나로 되어서 정권 심판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길에 다 같이 함께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년 정권 교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부족하나마 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면 언제나 달려가서 우리 4월 7일 오세훈 승리로 우리 정권 심판의 시작, 정권 교체의 시작을 반드시 같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경원 중앙선거 부위원장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유세현장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유세현장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세훈 후보의 열기가 이곳 광장을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4월 7일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서울시로 보내줄 서울시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오세훈 세 번만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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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고 계시는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차에서 지금 내려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세훈 후보를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이번 선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도덕성 없는 이 민주당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힘을 한번 줍시다. 오세훈 후보를 외쳐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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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4월 7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는지 아시죠? 전직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늘 4월 7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보궐선거가 여러분의 귀하게는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내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
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정책을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서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정책의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갖다 가져왔고, 그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것이지 일반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세금의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책임이 마치 지금 시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종부세를 인상하고 아무 과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계를 어렵게 하는 이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오세훈 시장을 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올 것 같으면은 이 잘못된 조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불과 한 1년 2개월 임기를 가진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나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행정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정을 갖다가 바로 들어가서 제대로 시정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인 오세훈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과거 2번의 시장을 역임함으로 인해서 시행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시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9년간에 걸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행정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과거에 자랑하던 도시의 경쟁력도 엄청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혼란한 이 서울시 행정을 갖다가 가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번 4월 7일에 실시되는 시장 보궐서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거는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북한의 김정은한테만 눈치를 슬슬 보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을 발사한 거를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신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급도로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게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의 불신의 풍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흔히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항상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선거에 적폐는 청산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에서 그저 부정적이만 얘기했던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적폐를, 선거의 적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지난 4년 동안에 이 나라를 끌고 오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경제도 실패했고 안보, 외교 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의 과거를 붙여가지고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선거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가 내년도에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지금까지 몰라난 우리나라의 국정을 다시 바라볼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7일에 여기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력을 갖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인 중앙선거위원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여러분, 오세훈을 외쳐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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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와 함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국민의 승리, 서울 시민의 승리로 만들어줄 사람 서울시 선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안철수를 외쳐주십시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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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시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제가 말을 하다 좀 험한 말을 할까봐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저 안철수,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단일화 꼭 이루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심판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왜 하는 겁니까? 전임 시장 성범죄로 수백억 원 혈세 낭비하며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국민께 사죄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하고 자기들 당원까지 받고 셀프 면죄부 주고받으며 뻔뻔하게 출마하는 사람들 어느 정당입니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모렴치한 민주당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사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도시 투기 사건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사회, 도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비리사회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청년과 서민은 죽었다 깨나도 집을 사지 못하고 집주인은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LH 직원들은 정보 빼내서 알박기, 나무 심기에서 떼돈 벌었습니다. LH 직원만 했겠습니까? 보고받은 고위공무원, 이 정권 권력자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부 여당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믿는 구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국회의원 49명 중에 41명, 서울구청장 25명 중에 24명, 서울시 의원 109명 중에 101명. 이게 민주당 조직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나서서 이미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하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돈 뿌려서 시민들 환심 사서 표드려 할 겁니다. 정부 여당의 돈과 조직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정의와 미래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심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만이 썩은 권력,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세훈! 저 안철수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4월 7일 썩은 시정 끝장내고 서울 바로잡을 사람, 안철수와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4월 7일 투표장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해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권 심판의 국민의 바람을 단일화를 통해 힘을 맺어주신 우리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님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세훈 후보 안철수 대표께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내의 시간 동안 더 강해진 사람, 서울을 공정과 상생의 도시로 만들 사람,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오세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오태양 후보님, 자, 우리 외칩시다. 오태양 후보 화이팅! 오태양 후보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양 후보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태양 후보님, 잠깐만요. 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오태양 후보님, 저희가 늦게 온 거 알고 있고요. 저희 10분만 더 하고 떠날게요. 조금만 봐주세요. 자, 오태양 후보님, 저희들 마지막 연설이니까요.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존경하는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세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조금만 좀 10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저 연설하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오태양 후보님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저희들 10분만 하고 떠나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확 바꿔야 되겠죠?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박원순 시즌2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죠?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왔습니다.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한 데에는 그 주역들이
박원순 시정 때 주택정책의 주인공을 맡았던 바로 그 똑같은 인물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중앙정부로 진출해서 주택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변창흠 주택부 장관, 국토부 장관, 주택정책을 지금 총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 직전까지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LH에서 일하기 전에 어디서 일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렇다면 당선되는 박영선 후보가 그와 다른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거라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지요? 저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박원순 시정 발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혀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시정입니까? 그동안에 부익부 비리비를 해결하겠다고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부익부 비리비 해결했습니까? 통계청의 통계로 보면 가난한 분은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분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자산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바꿔서 서울이 다시 한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피멍을 들인 그 박원순 시정이 다시 시즌2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박영선 후보 이제 본인의 잘못된 정책을 공약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첫 안철수 후보 보셨어요? 안철수 후보 내려가겠어요. 너희 개새끼. 여러분 서울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연설을 마치고 내려가신 우리 안철수 후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죠? 아마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뜬 것 같은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방금 전에 열변을 토해 주신 안철수 후보께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별로 존경받지 못하지요? 이제 명예로운 그런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손잡고 지금부터 열심히 서울시 탈환을 위해서 함께 뛰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이거 새정치 맞습니까?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일화를 어렵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오시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새정치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정치로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새롭게 시작된 정치의 역사 반드시 성공으로 써내려가겠습니다. 오세훈!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시정2가 되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 서울시청에서 지난번 박원순 시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지금 소리 없이 숨죽이고 누가 다음 시정을 맡을 것인지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그 피해자분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며칠 전에 그분이 다시 한번 그 힘든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한번 길을 펴고 본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다음 시장에 당선돼서 서울시의 업무 환경을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안철수 후보와 제가 함께 손을 잡고 서울시장직을 탈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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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경쟁력도, 도시 금융도시 순위도, 그리고 삶의 질 지수도 전 세계 모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평가하는 수치들이 전부 내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리막을 다시 한번 힘차게 위를 향해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통입니다. 제 임기 때 7개의 경전철 노선을 교통 소외 지역에 약속을 드리고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서남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동북권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남권에 목동선,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동북권에 동북선, 면목선, 그리고 우이신설, 연장선, 그리고 강북을 잇는 강북횡단선, 이런 교통 소외 지역을 해결하는 경전철이 진작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쯤 완공돼야 할 경전철들이 하나도 완공되지 못하고 이제 초기에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전철 반드시 속도를 내서 교통 소외 지역 문제 해결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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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울시에는 새로운 배려 대상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가구 형태 중에 34%가 1인 가구입니다. 이분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외로움, 빈곤, 질병, 범죄 불안, 이 모든 불안과 고통을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반드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개념의 배려이고 돌봄입니다. 제가 모두 주택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놓을 때 1호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시청에
앞으로 이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만들어서 1인 가구 여러분들 더욱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곳 연설 환경이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오세훈 오늘 이제 9개 자치구를 돕니다. 아침에 저쪽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서대문구 거쳐서 남대문시장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동북군으로 올라갑니다. 비강남권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이 돼서 반드시 비강남권 강남과 똑같은 생활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 만들어내서 서울시 전체가 고루고루 삶의 질을 느끼는 그런 미래도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후보 오세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경원 선대위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이제 다른 유세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오세훈 후보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7일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고 4월 8일은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하는 첫 번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로 행동하면 서울시장은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많이 죄송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그리고 이대로 무너져 내리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의 선거. 이 무능하고 잘못된 길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 분명한 경종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제대로 된 길을 가라, 공정한 길을 가라, 정의로운 길을 가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길을 가라 하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전달하시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배신의 정치, 기만의 정치, 분열의 정치, 보복의 정치, 국민 무시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4월 7일은 그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 가슴팍에 박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로서, 유능한 일꾼의 일머리로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